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4년 10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3%가 오른 65,797달러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나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해리스 미국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이 흑인 커뮤니티 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해리스는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지는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명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공약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비트코인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용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인 이씨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시가총액에서 1690억 달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구매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이 가격이 유망해 보일 때 비트코인을 빠르게 구매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은 더 많은 구매자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런 시점에 이제 활성화, 비트코인 가격 활성화,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성과들, 역사적으로 10월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인 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통 이제 10월의 상승률은 최대 1%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경제 지표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거시적인 이제 경제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고서 보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또 한 가지 요인으로 중국의 부양책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가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친 것이죠. 그래서 이날 암호화폐와 뉴욕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비트코인 ETF 등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자금이 유입된 것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분위기 개선에 기여를 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대선 투표가 과연 비트코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슈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16년과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패턴들이 유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5일에 이제 대선에 어떤 패턴을 보여줬는지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비트코인이 3개월 이상 매우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일 3주 전이 돼서야 600달러부터 가격을 상승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첫 주에는 최종적으로 가격이 2배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차트로 살펴보면 지금 16년 이때예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상승 랠리가 계속 나왔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20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반년 동안 정체되다가 대선이 3주 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월에는 42,000달러까지 올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입니다. 2020년 이때에 지금 상승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크게 상승을 합니다.
거의 12,000달러부터 지금 6만 달러까지, 6만 3천 달러까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항상 이 대선과 맞물려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도 참 우연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패턴들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투자의 참고적인 지표로 한번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해리스 암호화폐 지원 공약 공식 발표 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흑인 투자자들 흑인 미국인의 20대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투자 보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조금 투표를 연연하는 그런 공약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강력한 공약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해리스가 대선에 더 큰 이슈를 만들려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 큰 공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66,000달러 돌파 투심 탐욕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투심인데요. 투심이 계속 바뀌죠. 지난주에는 이제 중립이었는데 지금 그리드, 이 탐욕 지수 65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똑같이 이제 같이 상승하는 건데 이것들은 지금 투자 그만큼 이제 상승이 나오면 계속 그리드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잠자던 비트코인 지갑 13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11년 8월 4일에 처음 활성화된 이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서 지금 약 659만 달러 가치의 BTC를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꽤 큰 양이죠. 근데 이 고래가 갑자기 이제 움직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2001년이면 굉장히 진짜 초창기입니다. 8년에 지금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나왔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이때가 가격이 정말 저렴할 때죠. 그래서 그때 지갑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디로 갈지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지 어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위와 솔라나에 대한 내용들도 꽤 많이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위가 워낙 가격이 좋다 보니까 수위에 대한 집중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대항마를 이제 솔라나가 있죠. 그래서 솔라나도 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와 솔라나를 비교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수위가 최근에 이제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솔라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메인넷을 출시하고 가장 직관적이고 이제 사용자 경험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과 빠른 거래 처리 능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이제 지메일 계정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지갑을 생성할 수 있어서 이 복잡한 시드 구문을 피할 수 있는 점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의 개발자들이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메타, 지금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이 노비 지갑을 개발을 담당했던 인력들이래요. 그래서 이 지갑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위가 이제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급등하는 내용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거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지난 8월 6일에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거래 처리 속도가 TPS로 지금 6만 5TPS인 솔라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서도 0.0 이하로 지금 솔라나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수위에 이제 투자하는 신탁 상품들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화두였는데 최근에는 수위가 이제 솔라나를 넘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위 솔라나도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네트워크 간의 이제 성장세나 지금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솔라나는 이미 이제 성숙한 디파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서 ETF 상품을 지금 운용하고 있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솔라나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더리움을 위협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수위의 총 예치 자산은 1억 1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63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솔라나 TVL은 9천만 달러로
수위보다 약 7배 가량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아직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솔라나가 많이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위 지금 이렇게 가격 상승 퍼센트나 폭등한 수위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는데요. 내부자 매도 논란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내부자가 이걸 판매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수위의 가격 상승 기간에 약 4억 달러, 하나로 440원의 상당의 토큰을 판매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낮은 가격에서부터 상당한 양 판매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오르자 판매를 가속화하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의재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비스틴 랩스 수의 개발사나 이 직원이나 투자자는 해당 물량을 매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락업 일정을 위반한 일도 없고 매도자 월렛은 수의를 보유 중인 인프라 파트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모든 토큰 락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파트너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죠. 근데 아직 뭐 수위가 그렇게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앞으로 계속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지금 수위는 워낙 이런 비판 여론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유통량 대비 거의 40 달하는 이 규모가 락업을 해제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개를 올해 했었는데 이런 규모 갑자기 이렇게 락업을 해제를 하면서 가격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락업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가능성들이 있고 앞으로 대량으로 또 수의 재단에서 유통 계획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대량의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상 코인을 매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과 암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좋을 수만도 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사업 다각화 탄력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US 발행사인 테더가 이 상품 거래 및 기존 금융 비즈니스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해서 이 테더를 USDT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업을 확장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일 뿐 여러분들이 전략은 스스로 꼭 파악하시고 공부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